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못 보는 도중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후원 못해서 죄송하다, 후원이 늦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말은 채팅창에 안 쓰셔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생방송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어저께 토요일 창동 플랫폼, 토요일에 창동 플랫폼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초청해갖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냥 저 혼자서 개인 방송으로 한 건데, 두 분은 생방송 한 줄 알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하여튼 뵀어요. 네, 이렇게 두 분을 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왠지 이제 그런 컨셉으로, 작년 때문에 못 갔어요. 아니,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대대적으로 모이기보다, 그렇게 이제 한두 명이 찾아오는 그런 식의 컨셉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제가 이 창동 플랫폼에 시간 날 때는, 창동 플랫폼 60일에서, 플랫폼 창동 60일?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디 가는지는 비밀로, 어디에서 할 건지를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창동 플랫폼 방송은 언제든지 내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내가 어딘가로 가는 거지. 근데 어디서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일단 가는 거야.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막 따라오겠지? 찾아오겠지? 찾아온 사람을 딱 한두 명 만나고, 거기서 딱 떠나는 걸로, 공성이 불거, 공성이 불거 정신으로, 금방금방 떠나버리는, 네. 망치 부인 어디가, 진짜 어디 가는지 계속 추리하는 거야.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이 어디 가는지 계속 추리하면서 따라와갖고, 추리하면서, 망치 부인이 어디가 도착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1시간 정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찾아온 시청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쓱 유유히 떠나버리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 동네 찾아갈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의 동네에 망치부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타고 기다리세요. 자, 팬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호남을 가겠다. 전라도 지역을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논산 들렀다, 익산 들렀다, 전주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논산을 씩 집어넣고, 어떤 분은, 익산 가는 길에, 전주 가는 길에 산내에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다고, 자기가 밥 사겠다고, 딱 문자를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실실 방문지를 늘려가려는, 그런 모종의, 음모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하여튼 제가요, 이번에 예약을 했습니다. 전주에 예약을 해가지고요. 15일날 방송 끝나고, 15일 방송 끝나고 전주로 출발, 15일 저녁에, 투숙, 그래서 거기서 16일날 하루 전주의 한옥마을 근처 일대를 이렇게 쭉 돌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익산? 16일이 아니야. 익산이 16일이 아니지. 익산은 14일이라 그랬지. 익산은 이제 4일장이라 날짜가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익산은 포기하고 전주 일대만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순천으로 이동.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 하룻밤 자고, 순천 아랫장을 17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여드리고, 오후에 서울로 출발. 이렇게 일정을 지금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서 막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 못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지금 어디서 제가 밖에 야외 방송하면 막 어디서 방송하시냐고 막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혹은 막 전화를 하시면서 네. 오만이죠. 예, 제가 그 시청자들한테 일일이 그걸 언제 전화 받고 문자에 답을 해주겠어. 그거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여러분이 밖에서 망치부인 이제 모바일 방송을 할 때는 그 어디서 하는지 미리 알고 방송 보고 찾아오셔야 돼. 데이터 값이 너무 아까워. 오지 마! 데이터 밖에 나와서 망치부인 데이터 값 아깝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건 방송 방해 행위야. 저기 생방송 보면서 찾아오는 거 데이터 값이 아까운 사람은 오면 안 돼. 알았어?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컴퓨터를 보세요. 예. 그리고 아니면 집에 와이파이 존에서 보시거나. 또 이게 의지의 문제야. 이 저기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 와이파이 존이잖아요? 예, 와이파이 존에서 어디서 방송하는지 찾아보고, 또 아니면 인근 카페 같은 데에서도 와이파이 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인근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고,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 얻어가지고 망치 부인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자로 어디서 하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그게 아니고, 뭘 그게 아니야 또. 남부시장, 그니까 내가 옛날에 중앙시장을 가봤어요. 근데 중앙시장 바로 앞에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중앙시장 자체에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마트로 주부들이 다 장을 보러 오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2012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시장 말고, 이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남부시장은 한옥마을 뭐 이게 관광객 때문에도 그쪽에 이제 뭐 사람이 많다 그러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방송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그 전주의 남부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예, 그리고 전주의 남부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전주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대부분 이제 호남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예, 그 전주 남부시장을 가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정했고요. 그래서 일단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제가 15일 그러니까 16일 날 어디 갈지 몰라. 오전에 전주 어디를 갈지 그리고 어디에서 전주 그러니까 점심때 맛집은 어디가 맛있을까? 아니 뭐 전주에서 산내가 가까우면 그 뭐 산내에 맛있는 집이 있다니까 거기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익산에 맛있는 집을 가볼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주에서 일어나서 어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맛집 하나 갔다가 점심을 든든히 먹고 이제 오후에 남부시장을 가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거기 남부시장이 오전에만 사람이 많다면 오전에 남부시장을 돌고 오후에 전북대 앞으로 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그날 상황에 봐서 예, 그날 이제 상황 봐서 제가 일단 전주에서 이제 삼례 산내가 아니라 삼례 예, 석삼자에 예의할 때 예자에서 삼례로 갈까 아니면 익산으로 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주 근처에서 하여튼 16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16일 오후에 오후에 순천으로 떠나서 순천에서 하룻밤 자고 근데 이 순천에서 숙소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 예. 순천의 숙소가 아니가 이제 무슨 왜 그 숙소 앱이 있잖아요. 숙소를 알아보는 호텔 전국의 호텔 검색하는 앱에 보니까 순천의 호텔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순천은 어디서 자야 되나? 그게 지금 좀 고민이에요. 예, 드르륵 하트를 날려서 블랙. 뭐라고 썼든 하트가 날아오면 블랙이야. 왜? 나는 품절녀니까. 나는 이미 결혼한 여자야. 근데 나한테 흑심을 품고 하트를 날렸기 때문에 블랙이야. 자, 네. 순천에 모텔이 많아요? 순천만 근처의 호텔은 다 펜션 아닌가?
일단 순천에 뭐 순천만 근처에 깨끗한 숙소가 많아요? 펜션 너무 비싸지 않아요? 예. 아, 거기 순천만 근처 숙소가 싸요? 저렴해요? 그렇구나. 예. 여수에 20분이면 오니까 여수에 잘 때 많아요. 아, 또 이렇게 여수가 싹 끼어들고 있군요. 하긴 여수 순천이 붙어 있잖아. 그럼 여수에서 자고 오전에 여수를 돌고 아니야. 순천 아랫장이 중요해. 그러니까 순천 아랫장 근처. 어. 어. 순천대 앞에 호텔이 있는데 괜찮다. 그렇군요. 예. 순천 아랫장을 먼저 돌고 그리고 이제 뭐 근처 여수는 야경이 좋아요. 저런. 그게 이제 여수에 가서 자면서 야경을 보고 순천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그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망치 부인은 귀가 얇어. 내가 꼬시면 넘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이제 나한테 오래는 거 아니야. 어, 그죠? 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틈이 보였다 싶으면 이제 놓치지 않고,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숙소를 제공하시겠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이 권하시는 숙소에서 자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물론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은 믿을 만한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자고 괜찮다 생각해서 다음에 아무 집이나 갔는데 거기가 이상한데 뭐 어떡해.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집에서는 안 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증된 저기 숙소에서 잔다라는 걸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직장인이라서 일요일 방송 완전 좋네요. 그래요. 사실 이제 평일에 방송 못 보시던 생방송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저녁에 생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수의 게장백반 알아줘요. 아까부터 계속 여수 홍보하시는 님 알아요. 여수가 네 아주 맛있고 야경 여수 밤바다 오죽하면 노래가 다 있겠어. 그리고 뭐 여수 돌갓 김치 뭐 많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네, 목적에 충실하자 이거죠. 그래요. 자, 집중들 하시고 일단은 네. 진짜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평상시 평일에는 망치부인 생방송 못 보시다가 주일날 생방송만 보시는 직장인 여러분 지금 계세요? 몇 분? 예. 돌산 갓김치. 예. 자,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망치부인 생방송 못 보다가 일요일 저녁에만 생방송 보시는 분 손? 예. 한 분. 예, 두 분. 예. 어이구, 꽤 많네. 예, 셋, 넷. 어이구, 그래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생방송 못 보다가 일요일 생방송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니까 일요일 생방송은 평일 생방송하고 전혀 다른 시청자네. 그죠? 그렇구나. 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요. 일 없으면 보고, 있으면 저녁에 제 방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평일에 생방송 전혀 못 보고, 일요일만 생방송 참석이 가능한 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평상시에는 짬짬이 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는 이제 마음 놓고 보고 있다? 그러시군요. 예. 평일에는 편법으로 보죠. 그런 얘기 지금, 당신 부장님 보고 있어. 예, 옛날에 진짜 실화예요. 어떤 우리 시청자가, 망치부인 방송을 이제 맨날 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채팅도 하고 낄낄거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부장님이 너 망치부인 시청자지. 그러더라는 거야. 실화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디서 뭐 하는지 개인정보 절대 얘기하면 안 돼. 평상시에 이제 몰래 저기 업무 중에 보면서 낄낄거리다 걸린 사람도 있고,
이어폰 꽂고 보다가 빵 터져갖고 크게 웃다가, 근데 저쪽에 부장님도 빵 터져 있더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이제 이게 망치부인 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실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심들 하셔야 된다. 절대 신상 정보, 어느 업종에서 일하는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개인 정보는, 금지. 예. 그래요. 자,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때때로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난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막 웃을 때가 있어. 나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진지한데 사람들이 막 웃을 때가 있다?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이 막 괴롭다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 어서들 오시고요. 예. 자,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뭔 또 횟집 가자니. 여름에 무슨 횟집이야. 그 저기 5월 넘어가면 회 먹으면 안 돼. 5월 넘어가면 해산물을 꼭 익혀 먹어야 돼. 예. 그래요. 노래만 틀어도 웃겨. 그래요. 지우개의 기능은 어딨냐면 채팅창. 근데 그거는 컴퓨터로만 보여요. 예.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님들만 볼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설치형을 보고 있는데, 설치형 채팅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닉네임 나오고 설정이 나오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가끔 가다 보면 그 닉네임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아이디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설정을 누르시면 닉네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설정을 누르시고 닉네임을 변경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모티콘 안 보고 싶으면 이모티콘 보기를 빨간 체크를 지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시청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산만하다. 안 보실 수 있고요. 귓속말도 닫아버릴 수 있고, 슈퍼 채팅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채팅창을 늘 다 지우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 이모티콘 옆에 보면 지우개가 있어요. 예, 예, 이 이모티콘 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우개를 이렇게 딱 지우시면, 여러분의 채팅 내용이, 싹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좀 컴퓨터가 버벅거린다든가 이럴 때, 지우개를 누르시면, 채팅 내용이 사라지면서, 좀 속도가 나아진다라는 썰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아프리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다른 거 막 보다가 어떤 연관 검색어 때문에 망치부인을 알게 되고, 이거 미친년 누구야? 이러다가 나중에 반하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요 망치부인님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 그러고 썼는데 하트 어따 대고 하트야 이 새끼가 진짜 네가 날 왜 사랑해 그러면서 블랙 걸리면 또 이제 망치부인한테 블랙이 걸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풀어달라고 전화를 하면 이게 전화질이야? 수신 차단 딱 걸려. 이제 나중에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프리카로 쪽지를 보내라는데 아프리카 쪽지 보내는 법을 몰라. 왜냐면 아프리카 쪽지는 컴퓨터로 아프리카 접속했을 때만 보낼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한번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제 8.15 대사면을 할까 고민 중이야. 네. 네, 이제 이래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처음 오신 분들이 채팅을 하면 안 돼. 채팅은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서 하시고, 일단 아프리카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일단 시청만 하시다가, 채팅창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망치부인 방송에서, 가령 이제 이모티콘을 2개부터 강퇴야. 이모티콘 2개부터 강퇴. 그 다음에 하트가 반복되거나 똑같은 말을 2번 이상 쓰면 강퇴. 예. 근데 강퇴됐다고 항의하면 블랙. 왜 블랙이냐고 따지면 영구 블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함부로 글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시사 얘기 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영구 블랙이에요. 예. 이 망치 부인이 때때로 인생 상담을 인생 수다방처럼 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인생 수다방도 다 그게 나중에 보면 나도 왜 나오는지 몰라. 나도 끊고 싶은데 안 끊겨. 가령 이제 우리 레구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 블랙리스트. 예.
반복해서 이모티콘을 2개 이상 썼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예,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예죠. 예. 그래서 뭐 망치 부인 예뻐요. 그래서 샤방샤방샤방 블랙. 예. 망치 부인 최고예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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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예. 망치 부인님 사랑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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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이모티콘 2개부터 블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그래서 채팅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왜 자기가 강퇴됐냐고 따지면 안 돼. 그 강퇴당할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뒤로 채팅이 착각이 돼가지고 앞뒤 채팅이 섞여가지고 강퇴당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짧은 말 전두환을 해놓고 밑에 이제 뭐 처단하자. 근데 전두환은 하트로 나와. 그러면 뭐 하트 나오고 처단하자. 뭐 이 새끼 하트 날린다면 처단 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팅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고유명사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전직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이름은 채팅창에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방에 블랙이 13,558명이야. 그중에 이제 억울한 블랙리스트도 있지. 근데 억울하면 참아야 돼. 억울해도 다음 사면 때까지 꾹 참든가 정 못 찾겠다. 그럼 컴퓨터로 접속을 해. 컴퓨터로 아프리카 TV를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털에서 망치부인 치면 우리 방송국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예, GTV 방송국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글이 와서 여러분이 아프리카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망치부인 그 GTV7 그 망치부인의 생각이라는 공지글이 쫙 떠 있잖아. 공지글에 망치부인을 클릭하면 쪽지 보내기가 돼. 그럼 그 쪽지를 망치부인한테 보내시면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블랙에서 사면되실 수 있는데요. 블랙에서 안 풀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했냐. 이런 경우.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블랙 풀어주시죠. 영구 블랙 칸으로 이동이 돼요. 영구 블랙 칸은 나중에 블랙 대사만 한 다음에 일일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블랙이에요. 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블랙을 했다. 이따위로 글 써놓고 블랙 사면하길 바라면, 예. 수신 거부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쪽지 수신 거부가 되면 블랙이, 다음에, 블랙이 사면될 수는 있어도, 예. 쪽지는 못 보내,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항의하면 안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풀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쪽지 보내면 블랙을 풀어주나요? 사안별로 달라. 내가 이제 그 영구 블랙에다 올려놓고 저주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쪽지 보내도 안 풀어줘. 예,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타 방송 언급해도 블랙이에요? 예, 타 방송을 언급해도 블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래서 다른 방장을 욕을 해도 블랙. 예, 다른 방장에 대해서 욕해도 블랙, 그 다음에 칭찬해도 블랙, 홍보해도 블랙.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10년 됐잖아. 그 내 별명이 아프리카 조상이라며. 이게 아프리카에서 10년이 됐는데, 이제까지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제 방송 활동을 접고 떠나간 BJ들이 어떻게 떠나갔냐. 뭐, 어떤 때는 칭찬을 하고 어떤 때는 비판을 하면서 그 다른 BJ들 문제를 이 방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BJ들, 다른 BJ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내가 잘려. 다른 BJ를 내가 언급하면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BJ 비판하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을 막 이렇게 분산시키기도 하고 방송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막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막 그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설계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방송은 다른 BJ들의 원칙적으로 다른 BJ의 방송은 모두 언급할 수 없다. 딱 하나 팩트TV에서 긴급 생방송할 때 팩트TV에서 긴급 생중계. 예. 평상시 방송은 말고 팩트TV에서 왜 긴급 생중계할 때 있잖아요.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회를 생중계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방송에 공지를 해도 돼. 팩트에서 생중계하는 거. 팩트나 오마이에서 지금 어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생중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기 방송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리고 가령 이제 망치부인 재방송 중에 생방송 중 말고 재방송 중에 무슨 이제 국회에서 무슨 특별한 방송을 한다든가 요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의 생중계는 팩트의 생중계 방송은
팩트나 오마이가 이제 한다면 그 생중계 방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순간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팩트 TV나 오마이 TV에서 재방송 중에 생중계를 한다. 어느 상황을 그거는 공지해도 돼. 근데 이제 생방송 중에는 그것도 공지하는 건 좀 실례이고요. 예. 그리고 재방송 중에는 팩트나 오마이의 생중계, 어느 현장 생방송은 공지해도 된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안 돼. 예. 그 이외에 재방송도 생방송도 다른 방송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이게 왜냐하면 일부러 다른 방들하고 막 이렇게 이간질을 그 세팅한 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우리 까루님이 아프리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송 중에 나는 BJ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나는 BJ다라는 프로그램에 6월 25일 날 이제 내가 망치 부인을 찍어서 촬영을 해서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또 까루님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 옛날에 이제 까루님이 나를 5.18 때 도와줬다가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막 악플에 시달리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6월 25일에 나비다를 나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또 막 걱정들이 많아. 이거 뭐 설계 아니냐.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 개인 방송 규제한다는데 그 망치 부인한테 뭔가 덫을 놓은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겁을 내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 예,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야. 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였어? 3월인가 2월인가 제가 막 기도 중에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라는 말씀,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죽나보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망치부인한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걸로 봐서 세상에 뭐가 완전하겠어.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천국의 삶이 완전한 거잖아. 그래서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이제 내가 죽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완성하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평안의 의미를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 완전한 평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사는 정말 막 질풍노도잖아. 너무나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막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도 대군을 이끌고 나가 승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그게 완전한 평안의 깨달음이야. 무슨 얘기냐? 완전한 평안이라는 건 내 주변의 상황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내 주변의 상황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정말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가 진짜 이 광풍 속에 배를 타고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상황. 그게 완전한 평안이다. 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괴롭지 않다. 이게 이제 이 완전한 평안의 의미라는 걸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플랫폼 60일에서 남편이랑 커피 마시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떤 시청자분이 오셔서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해외에서 계시는 분인데 잠깐 들어왔던 분이 부랴부랴 달려와갖고 전해주신 메시지가 그 완전한 평안의 의미가 그거다. 세상에 광풍이 몰아치고 어떤 고난이 막 화산이 터지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완전한 평안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인 거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야.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성경을 읽기 전에 쭉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술에 대한 논쟁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술 먹지 마라.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거짓말도 하잖아. 예수님이 만든 게 포도즙이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든 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막 우긴다든가 그런 이제 거짓말쟁이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논란을 막 그 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막 거짓말과 싸우느라고 결론을 못 맺은 거야. 결론을 못 맺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 얘기 했죠. 서양 사람들은 술 한 잔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마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의 예에 보면 선비의 도에 보면 술 취하지 않는 게 나와. 조선에 공부하는 학인은 공부하는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어. 서양의 개신교 신자들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게 없어. 그래서 와인 같은 거 마셔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취하지 않아.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야. 다 키워드는 취하지 말라였던 거야. 예, 키워드는 취하지 말라였는데 그러면 왜 우리 문화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자, 이게 뭐냐? 이 술이라는 걸 사실은 이제 술에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마셔도 된다는 거야.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마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지 말란 얘기가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 정말 기분 좋게 뭐 약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가 회피하고 싶은 막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두렵고 이럴 때 자기를 잊기 위해서 자기의 정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술을 마시잖아. 그러니까 그건 정신을 죽이는 짓이거든. 늘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는 목적 자체가 취하기 위한 목적이고 자신의 어떤 긴장감을 없애서 그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하나,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이 동양 문화가 약간 좀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장유 유서 문화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나 또는 자기보다 높은 상사의 말에 복종하는 문화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계 질서 문화가 가령 이제 술을 윗사람이 권하면 사양하지 말고 먹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된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강권하지 않았어요. 옛날 조선 선비들은 그렇게 술을 강권하지 않았는데 뭐라 그러나 이게 군대식, 일본 군대식 문화가 들어와서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술을 강권하는 문화 때문에 그래서 회식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신입사원들 길들이기, 선배들이 후배들 길들이기, 그러면서 술을 먹이잖아. 폭탄주 먹이고 막. 근데 이게 나는 문제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술을 강권하는 문화와 싸워야 된다. 예, 술을 강권하는 문화와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술을 한 잔 정도 하더라도 늘 깨어서 어떤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개신교 신자들의 그 잘못된 교리가 한국 개신교만의 잘못된 교리가 예수님이 만든 건 포도즙이라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는 기현상을 만들었는데 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1910년대에 우리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개신교를 전해.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소위 일제가 들어와 갖고 우리 문화를 잠식할 때야. 그래서 나라를 잃은 서름 이런 것 때문에 선비들이 너무나 절망했고 술 마시고 막 이럴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바리들의 문화가 한국의 군바리 문화로 한국의 장교들 문화가 되고 그 장교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따위 개 같은 이 술 강권하는 문화를 이제 전파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술을 강권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 개신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 뭐냐 하면, 술을 강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보통 술을 강권하는 게, 이번에 우리 그 흑산도 선마을 사건도 보면, 흑산도 초등학생 선생도 보면, 동네 사람들 학부모가 강권하니까. 사실 어린 여자 선생이, 이렇게 어른이 술을 권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문화잖아, 우리나라가. 솔직히 많은 이 직장 내 성폭행이, 직장 내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직장 상사가 여자 직원한테 술을 강권하고 강간을 해요. 그렇잖아. 이게 흔한 일이야. 그러니 이게 누구든지 어떤 의도든 술을 강권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술을 강권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나 아랫사람이나 거래처 사람들한테 술을 강권하는 거야. 그런데 술을 강권해서 취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뭐의 대상이 되냐? 범죄의 대상이 돼. 여자든 남자든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면 그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술을 강권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소시효를 5년 정도로 둬야 된다. 공소시효를 5년. 이게 왜 5년이냐? 실제로 요즘에 직원들이 전부 다 단기간 일 시키고 자르잖아.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일할 때 술을 강권했어. 강권했던 있으면 그걸 녹화를 하는 거야. 녹음하고 녹화 뜨는 거야. 그러다 잘렸다. 그러면 이 새끼가 나 강권했다. 고소하는 거지. 그래서 술을 강권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든,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동안은 못 자르는 거 아니야. 괜찮지. 그래서 그 술을 강권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러니까 술을 누구의 아랫사람, 권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술을 강권했다면 직장을 아예 잘리게 해야 돼. 파면 해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아랫사람에게 술을 강권하는 상사는 파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술을 강권하지 못하지.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이 술을 강권해서 취하게 되면 그 대상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술을 강권해서 취하게 하는 건요. 나는 그 술 강권하는 건 마약을 파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해. 예. 마약을 파는 사람, 이게 술을 강권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술을 강권하는 사람은 마약을 파는 사람과 같아. 그래서 마약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듯이 술을 강권하는 사람도 나는 처벌해야 된다. 술 매출이 줄더라도 난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술 매출이 중요해? 지금 술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지금 파는 술들 난 다 문제 있다고 봐. 또 딴 얘기했어, 이 사람이. 술 매출 줄겠구나. 행복만빵 경고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지금 팔고 있는 술들이요, 다 나쁜 술이에요. 옛날엔 집에서 담가 먹었어. 근데 지금 파는 술들은 전부 다 화학주고 전부 다 섞인 술이야. 이 섞인 술들은요, 간에 치명적이에요. 옛날 술은요, 약주였어요. 몸을 보호하는 술이었는데 지금 술은 독주예요. 그래서 사실 술 매출이 줄어도 돼. 예. 그러니까 술을 강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개신교 신자들이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해. 그때 안 마시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잖아.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로 사장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술을 강권하면 처벌하는 법 만들기 운동이나 하라고. 동성애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동성애는 지들끼리 문제지만 술을 강권하는 건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해. 예.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도 이 술 강권 문화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술을 강권하는 문화를 척결하는 그 운동을 개신교가 해야 된다. 그 법 개정 운동. 그 1000만 기독교인이 서명해. 술 강권하는 사람은 그 처벌할, 파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공소시효 5년으로 해라.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 술을 취하게 하는 건 범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 범죄 가해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강권하는 건 마약을 파는 것과 동급이다 라고 처벌해야 된다. 술은 가족끼리만 적당히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야 된다. 예, 라고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첫 번째 의견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은 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 음주 후에 일어난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법. 음주 운전을 3번까지 봐주잖아요.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야 되고, 특히 트럭으로 돈 버는 사람이, 운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람은 영구히 면허를 재생 불가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술을 안 먹지. 그죠? 예.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돼. 그래야 술 먹고 폭행을 하면 우리는 취객의 난동, 너무 너그러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술 먹고 누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의 2배 정도로 가중처벌을 줘야 돼. 그래야 술 먹고 성폭행을 하면 일반이 20년이면 40년. 그래서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야 이거 내가 술 먹고 취해서 사고 치면 가중처벌 받는구나 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스스로 술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 폭행이든 또는 무슨 뭐 남의 집 기물을 파손하든 술 취해서 그러면 너그럽게 봐주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 음주 후에 난 사고는 가중처벌을 해야 그래야 이 술 취하지 않는 문화가 될 것이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거는 그게 답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령 와인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만든 와인,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와인은 몸에 좋아요. 심장병 환자들이라든가 이 혈관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와인을 하루에 300ml, 그러니까 300ml니까 와인 반병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 약이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와인을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해요. 그럼 마시면 안 되고, 본인이 와인 반병 정도는 안 취한다. 그런 사람은 와인 반병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와인이 300ml가 넘어가면 독이 된대요. 와인이 하루에 300ml를 넘어가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와인도 300ml 이상은 마시면 안 되고, 특히 소주는 참 서민술이지만 소주가 나쁜 술이에요. 이게 화학주라서 소주가 진짜 나쁜 술이야. 그래서 정말 옛날 방식대로 정통으로 과일만 발효시켜서 마시는 술은 괜찮지만 이 화학주를 담가서 만드는 술은 좋은 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인도 안 맞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령 막걸리 같은 경우도 그 전통 주조 방식으로 만든 막걸리는 괜찮아요. 근데 일본식으로 만든 막걸리는 나빠요. 그게 다음날 뒤끝이 깨끗한 막걸리가 있고, 그러니까 서양의 와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막걸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막걸리가 서양의 와인 같은 기능을 해. 근데 이제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장수 막걸리 요즘에 나빠요. 옛날에 서울 장수 막걸리가 그 유통기한이 되게 짧았어요.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장수 막걸리 유통기한이 한 달이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유통기한이 한 달 넘어. 한 달이 넘는 막걸리는 가짜 막걸리야. 일본식 막걸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막걸리는 진짜 막걸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마셔도 되지만 전통 막걸리 있잖아. 그 유효기간이 짧은 전통 막걸리는 마셔도 된다. 근데 그 도수를 알지 못하는 술은 마시면 안 돼요. 도수를 알지 못하는 술은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술이고, 막걸리도 뭐 부부간에 한 병 갖고 둘이 나눠 마신다든가 그 정도는 약인데, 근데 이 막걸리를 마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막걸리나 와인이나 이런 발효주가요. 그 염증이 있을 때 먹으면 안 좋아요. 가령 뭐 구내염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감기에 걸려서 뭐 축농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염증에 걸린 상태에서 그 술을 마시면, 와인이나 막걸리를 마시면, 모든 술이 안 좋지만 특히 막걸리를 마시면 그 병균이 막 커져서 염증이 강화돼요. 심화돼요. 그래서 막걸리는 염증이 있을 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이다. 그리고 술은 섞어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양주는 왜 마시면 안 되냐? 우리나라에서 파는 대부분의 양주가 가짜 양주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양주 대부분이 가짜 양주니까 그래서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 양주를 마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짜를 마시면 되죠. 진짜는 너무 비싸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예. 양주에 대한 원칙. 그 서양에서 들어온 비싼 그 고농도 이 양주는 첫째 대부분이 가짜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너무 비싸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고농도의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저기 그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요? 홍주를 팔어. 진도 홍주. 진도 홍주나 안동 소주를 먹어. 그러면 개 되기 쉬워. 싸게 개 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독한 술 먹고 싶으면 그런 걸 먹고 웬만하면 진한 술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서양 양주의 문제는 도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한 자 조금을 따라서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잖아. 얼음만 계속 넣어서. 그렇게 마시는 건 괜찮은데 개 될 때까지 마시기 때문에 양주도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술은 원칙.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들었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란 말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 직장 상사들 중에 술을 강권하는 문화, 술을 강권하면 그 강권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술을 스스로 마시고 사고 치는 사람들 때문에 음주 후에 일어난 어떤 사고든 가중처벌, 2배로 처벌하는 그런 제도를 개신교 신자들이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절제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술을 강권하는 건 마약을 파는 것과 같다. 예, 술 취하고 저지른 범죄는 일부러 그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여직원들이라든가 신입사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누가 이제 강권을 하잖아. 그러면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세요. 예, 특히 여성들은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 이 알코올 알러지가 뭐냐면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완전히 정신을 놓치는 거거든. 그래서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술을 강권하면 그때부터 녹음을 해. 그때부터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저기 전화기나 무슨 이렇게 녹음기를 꼭 가지고 다니고 술자리에서 그래서 누가 술을 강권한다. 그럼 반드시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야 돼. 예. 그래서 알코올 알러지라 그러면 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더 목표로 삼은 놈을 다음에 고발해야지. 뭐 이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알코올 알러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계속 술을 권했다. 그럼 그걸로 고소하는 거지. 예.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뭐라나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사회에 처음 나간 초년생들은 자기 주량을 몰라. 근데 그 여성이나 초년생들에게 술을 강권하는 문화 이게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예, 술을 강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이 뭐라 그러나 술자리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 막 이제 우리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뭐 나도 솔직히 술을 옛날에 많이 마셨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주량을 믿고 막 그 술자리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면 그 여자는 까진 여자야. 그 여자가 먼저 꼬셨어. 이따위로 나와. 그러니까 술자리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제일 좋다. 예. 술자리는 웬만하면 가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술자리를 강제로 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녹음해야 돼. 반드시 녹음해야 돼. 예,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 중심주의.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럼 바로 녹음 파일을 망치부인한테 보내. 예,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뭔 말인지 알았지? 그 술 취하면 전기 충전기도 소용없어요. 술에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자신의 그 주량을 모르는 사람은 첫 번째 잔을 비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이 초년병들 술을 욕을 먹더라도 반 이상 마시지 마. 술 한 잔에 반 이상을 마시지 마라. 그것도 방법이야. 왜? 사람들이 술의 그러니까 그 술자리 문화가 습관적으로 반 이상 남아있으면 안 따라요. 근데 반 이하로 남아있잖아. 그럼 더 따르고 싶어. 그게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습관이야. 그러니까 술을 처음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반 이상
안 마시는 거야. 반은 남겨두는 거. 반 이상 남겨두는 거. 예. 반 이상 남겨두면 그 술을 권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건배 막 이런단 말이야. 건배하면 입술만 적셔.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고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고 그래야 돼요.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 허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먹고 술 취하잖아. 그러면 밥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묘한 심리야.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차를 갖고 왔습니다라든가 알코올 알러지가 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딱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직장 상사한테 찍힐 것 같지? 아니야. 솔직히 그렇게 딱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서 술 강요한 놈 윗대가리가 나를 봐. 아, 저놈은 큰 놈 되겠다. 저놈은 큰 놈 되겠다라고 더 높은 사람의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술을 입술만 적시고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한 노하우예요. 뭐 술을 마신 척하고 따르는 거 그거는 사기고,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고 입술만 적시고 내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술을 이렇게 그 자기가 마시느라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셨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등 돌리고 마시고 마신 척하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그래서 항상 이제 있습니다 해서 술을 안 받는 것도 그거 그 버릇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문화 운동을 벌여야 돼. 문화 운동을 뭘 벌여야 되냐면 술을 강권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진짜 개신교 신자들 쓸데없는 서명 운동을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서명하라고. 술을 강권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술을 강권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서명운동 해가지고요. 사회 문화로 만들어야 돼. 그 슬로건을 만들어야 돼. 술을 강권하는 건 마약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문화를 어디서나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술을 강권하지 말아야 돼. 그런 문화가 돼야 되고, 음주한 이후에 사고가 난 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그래야 스스로 술을 절제하게 되겠죠. 가령 가정 내 폭력도, 우리나라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부모가 자식을 때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렸을 때 술 먹고 때린 거 그냥 음주 폭력이라고 넘어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정 내에서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일주일 이상 가둬둬야 된다. 그래서 직장 못 나가게 해야 돼. 그래서 잘리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 아, 내가 직장 잘릴 수 있구나. 그래서 가정 내에서 음주 폭력 사고를 저질러도 이거를 가중 처벌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 개정 운동을 해서. 그래야 이 가정 내에 음주 사고들이 없다. 아이들이 부모가 술 먹는 거, 우리 딸도 내가 술 먹는 거 진짜 싫어. 근데 나도 내가 스트레스로 술을 먹어봐서 알아. 계속해서 막 전쟁을 하니까 날마다 수천 명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딱 끝나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일요일 저녁 때도 잠이 안 와. 일요일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방송 끝나고 술을 마셨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야. 아주 작은 술도 내가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한 잔을 하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샤오미로 분석을 해보니까 술을 먹고 잠을 자면 깊은 잠이 안 와. 술을 먹고 잠이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잠은 오래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더라고. 근데 차라리 나 같은 경우 마테차가 나한테 맞아. 사람들이 마테차가 무슨 카페인 덩어리라는데, 이런 풀에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커피 카페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따뜻한 마테차를 마시면 잠이 잘 와. 따뜻한 마테차를 마시면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따뜻한 마테차를 잠잘 때 마시거나, 요즘은 이제 한약을 먹으니까 한약을 먹고 자거나. 그러니까 마테차가 안 좋다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는 마테차를 마셔야 잠이 잘 와. 그리고 따뜻한 차, 마테차 안 좋은 사람들은 카모마일 같은 거 좋아해요. 카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시면 이렇게 카모마일이나 국화차, 국화차라든가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안정 기능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차를 따뜻하게 마시고 자는 거, 그게 되게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술을 마시고 긴장을 풀려고 그러면
예, 술을 마시고 긴장을 풀려고 그러면 그 도리어 긴장이 풀어지는 게 아니야. 잠깐 뇌를 마비시킬 뿐이지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뇌와 간의 상태가 안 좋아서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땐 절대 술 먹지 말자. 예, 스트레스가 있을 땐 차라리 그 땀 빼고 운동을 한 다음에 적당한 미온수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자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훨씬 좋대요. 예. 그 마테차가 카페인 덩어리라는 말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인데 아니래. 마테차가 카페인 덩어리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고 내가 실제로 마셔보면 커피 카페인이 훨씬 세요. 예. 커피 카페인이 훨씬 세. 마테차나 녹차의 카페인은 소변 보면 쉽게 빠지는 카페인이야. 근데 커피 카페인은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쳐. 예. 자, 그래서 내 부인 망치 부인이다. 너는 블랙. 여자가 술 안 먹을 때 노려보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여자가 술 안 먹을 때 노려본다. 노려본 새끼가 누군지 찍어야지. 그리고 녹음을 해야지. 여러분 이번에 그 사건 아세요? 어느 마트 여직원을 그 마트의 남자 직원이 성추행하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관계를 요구했는데 여자가 계속 거절을 했더니 이 새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아줌마 머리를 때린 거를 그 CCTV를 딸이 페북에 올려버렸잖아. 그래갖고 그놈 처벌받게 한 사건 있잖아요. 나는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해. 싫으면 싫다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싫다라고 얘기했더니 보복이 돌아왔다? 그건 사회적으로 알려서 그 새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돼. 네. 그니까, 예. 그게 또 뭐가 또 딸의 조작이야. 그 CCTV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 CCTV가 있는데 무슨 또 딸의 조작이야, 조작은. 아니, 그럼 그동안에 언론사에, 하긴 또, 그, 국민일보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거짓말한 거야? 확실해? 예. 딸이 조작이라고 누가 그래? 기사 갖고 와봐봐. 딸이 조작했다라는 거 기사 갖고 와봐봐. 딸이 조작했다는 기사.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갈 거야. 뭐냐?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소문들의 실체를 좀 한번 찾아보자. 아줌마가 장애인 욕먹게 했다고 그 전에 아줌마가 장애인을 뻥까지 말라고 그래. 야, 장애인을 욕먹게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직원의 머리를 때려?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걸 지금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 이 뻥까지 말라고 그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CCTV 증거사진이야. 어디서 이걸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예.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또 하나 메시지가 있어. 그게 오늘 그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괴소문의 실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의 메시지. 제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막 그런 헛소리를 하면 교회를 가감없이 떠나라 그랬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를 떠난다고 답이 아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답이 아니고, 교회를 개혁하라. 예. 교회를 개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대형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이 그 소위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막 친일 사관을 심고 그리고 친재벌 그리고 그 자본 이론을 피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에 복종하고 민주 정권을 모욕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침묵하면 안 되고 이 교회의 그 교육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하라.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교역자들은 교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지금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라. 그래야 교회들이 정신 차린다.
그러지 않고 그냥 두면, 그냥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죽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지 않고 그냥 그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세속적인 움직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는 그 갈 곳을 정하고 떠나야 되는 거야. 예.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교회가 있잖아.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요한계시록만 공부한다.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10중 8구, 아니 거의 100%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야. 예. 왜냐면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이 요한,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쓴 책이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쓴 책이라 그게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암호화되어 있는 내용이야.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그 자기 입맛대로 해설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막 집중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 100% 사입이라고 보고 그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는요. 교회를 옮길 때는 일단 20년 이상 된 교회를 찾으세요. 여러분인 동네에 반드시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야. 여러분 동네 20년 이상 된 교회가 반드시 있다. 신도시가 아니라면 그 신도시 근처에도 있을 거야. 반드시 20년 이상 된 교회가 있다. 그리고 한 200에서 500명 정도가 교인인 교회가 있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예요. 예. 그 20년 이상 된 교회이고 200에서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시면 거의 한 70%는 성공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길 때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막 가르치는 교회는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모임 같은 데에서 청년 목회자들이 따로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청년 목회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멋있었어. 내가 지난주에 섭섭하다 그래서 그랬나.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너무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마음이 아프면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부교육자들에게나 교육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을 듣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올바른 사회 이론을, 그러니까 사회의 역할을 해야지. 이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먼저 교회를 개혁해라. 근데 교회를 교회에서 막 왕따를 시킨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 교회에서 막 날 왕따 시켰다? 그럼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200에서 500명 오래된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상한 그 교육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떠나라. 너에게 예비된 다른 교회가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때 떠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냐? 그래서 너 무당이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나더러 이단이라는 둥 사입이라는 둥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국의 이제 그 대형 개신교회들이
기도를 간구라고 가르치면서 간절하게 구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막 직장을 구해달라. 자녀의 직장을 구해달라. 그 다음에 집을 팔아달라. 막 이런 걸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그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우리의 자식을 공무원 시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를 다른 뭐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집을 팔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 집을 왜 사놓고 팔아달라고 기도를 해. 예. 이게 일단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기도야.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 망치부인 안 구해요? 구하죠. 뭘 구하냐? 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걸 구하는 거야.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법질서가 문란해진 이것들이 바로 자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판사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공의로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에게 돈, 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공적인 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다 내가 먹인다. 산속에 있는 짐승을 봐라. 내가 다 먹인다. 하물며 내가 너를 굶기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피폐하게 참담해. 이 참담한 인간들의 삶에 정의로운 길을 밝혀달라고, 제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예. 어떤 불교 신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 보살이라는 뜻이 뭐냐? 깨달은 자래요. 예. 신자라는 것도 결국 믿는 자인데 이게 깨달은 자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보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매일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5시부터 우리들을 위해 새벽 밥을 지으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할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많이 못 주무셨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이렇게 사라진대잖아요. 새벽에 정신이 맑아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많이 느껴지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선명하게 들려요. 예. 이 많은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시간인데, 우리 동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새벽에 이제 어머님들이 새벽에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도를 했잖아, 옛날에. 그걸 정한수라 그러잖아요. 그 정한수를 뜨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래. 그 시간대가 소위 음과 양이 바뀌는, 음과 양이 바뀌는 시간대라서 그게 이제 물이 동할 때다. 그래서 그때 첫물을 떠서 정성을 드리는, 그러니까 간절함을 상징하는 게 그게 정한수의 의미라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동양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한단고기는 우리 방에서 얘기하면 블랙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새벽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가 정신을 맑게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내가 이제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졸린데요, 6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기도하고 자라 해서 네 그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라 해서 네 그러고 일어나는데, 내가 원래는 이제 화수목금 5번만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어. 방송을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바른 길을 달라고. 근데 요즘은 월요일이나 토요일에도 눈이 떠져요. 새벽 5시에 그 시간대에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성경을 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는 건
좀 많죠? 네. 이게 다 성경책인데, 예. 이게 다 성경인데, 다 달라요. 예.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요게 제가 읽는 성경인데, 아가페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예. 아가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쉬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 번역본을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얘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뭘 보냐 하면 이제 이게 영어로 된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예,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오늘날 그러니까 요즘에 영어 버전이라는 그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인데 요 영어 성경하고 이 쉬운 성경하고 두 개를 기본으로 봐요. 예.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표현이 이 표현이 맞나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뭘 보냐 하면 요 개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개역 개정. 예.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소위 이제 지금 교회들에서 설교할 때 보는 버전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옛날식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데 근데 어려워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혼자 보기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쉬운 성경이 제일 나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NIV라 그래 갖고 이것도 이제 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 그래서 개역 개정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개역 개정판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NIV하고 굿뉴스 바이블하고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본 뜻이 굉장히 이제 그 딱 보기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예. 이 표준 세번역은 개역 개정판이라는 교회에서 쓰는 성경을 요즘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쉬운 성경은 서술을 길게 하고 되게 다 풀어서 써준 거고 얘는 개역 개정을 그냥 쉽게 그냥 거의 비슷해. 그래서 쉬운 성경은 좀 아닌 것 같아 싶은 사람은 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건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 예,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거는 그 뭐라 그러나 옛날 고어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가는 뭐라나 17, 18세기경의 영어? 그래서 중세 영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그 수도사들이 만들었던 그 성경의 본질적인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네. 이걸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성경이, 뭐라 그러나, NASB.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의 표준 성경. 그래서 이제 그게 홀리넷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 영어 성경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그것도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성경이 공동 번역이에요. 예. 천주교 성경으로 공동 번역이 있어서 내가 그 두 개는 성경이 없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이패드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ASB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 번역하고 이렇게 딱 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8개를 펴놓고 본질은 이제 이 쉬운 성경을 보는 거야. 쉬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버전들에서 쓰여진 단어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는 건 이런 건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요 쉬운 성경이다. 예,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쉬운 성경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단어의 뜻, 예, 어저께도 내가 뭔가 어떤 단어 뜻이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날, 예, 예. 가령 아닌데 내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 단어가 어딘지 모르겠네. 예. 나중에 찾으면 가만있어 봐. 예. 제가 80편 읽어드렸나요? 하여튼 성경을 읽다 보면 예, 이렇게 이제 막 그 단어들의 뜻이 떠올라. 예, 단어들의 뜻이 막 떠오르면서 그 의미들이 뭔지가 막 그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막 적어 놓는 거야. 적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아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시나요? 라는 질문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 제가 성경을 보는 거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예, 권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 그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셔라. 그러면 그 성경의 의미들을 그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는 끝났고 예. 예. 창동 치타 여사님. 왜 딴 얘기하지? 아니, 내가 지금 성경 종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슨 옷 얘기하고, 창동 치타 여사님 이런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방송 듣기 싫으세요? 네, 블랙 걸어 드릴게요. 예. 그, 저기, 방송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예, 제가 이렇게 블랙을 걸어드려요. 네, 방송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야? 예, 그니까 아까 또 누구야? 아까 옷 얘기한 사람. 옷 얘기한 사람 누구지? 또 있던데? 아, 한 사람이 계속 얘기했구나. 이거 봐. 이거 한 사람이 펜딱지 달고 계속 딴 얘기한 거야. 그죠? 예. 지금 한 사람이 펜딱지를 달고 계속 딴 얘기했어. 그죠? 혼자서 옷 얘기하고. 아니 이게 무슨 유머를 할 얘기냐고 지금. 성경책 설명하고 있는데 왜 창동 치타 부인 얘기가 나와. 예.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얘네들이요 펜 달고 그러면서 헛소리들을 해요. 자, 자기는 혼자서 재미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다 좋은데 성경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럼 듣지 마. 자, 여기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망치 부인이 종교 얘기하는 거 싫다. 그럼 듣지 마세요. 이 방송은요, 종교인 망치 부인이 보는 시사예요. 예. 이 방송은 기독교인, 개신교 신자인 망치 부인이 보는 시사 방송이에요. 근데 그 망치 부인이 보는 철학적 바탕이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사 방송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빼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시사 방송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시사 방송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이게 사명이거든. 그러면 뭐야? 그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 방송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돼. 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방송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송이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블랙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성경책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까지 했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스님들도 계세요. 스님들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진짜 주역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봐.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늘 문제야. 어설픈 개신교 신자라든가, 예. 어설픈 사람들이 늘 시비를 걸어.
근데 그 어설픈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도든, 그게 뭐 불자의 도든, 뭐 이, 어느 종교를 통해서든 그 종교의 끝은 난 다 통한다고 생각해. 그걸 막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막 나쁘게 얘기하는데, 나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되게 부정적이고 막 배타적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한국의 개신교 교리가 굉장히 막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소통 못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이 신도들로부터 성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신도들한테 전 재산을 내놓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는 이단이라고 봐요. 그런 자들은 철저히 나는 배격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거 사기꾼이야. 그건 이단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야. 하나님을 파는 사기꾼. 그런 하나님을 파는 사기꾼들에게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망치 부인의 방송이 종교적인 부분이 싫다 그러면 안 보시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모든 시사는 나는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 정말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왜 약자 편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왜 약자 편 들어야 되냐고. 성경에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약자 편을 드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볼 때 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몇 번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내가 정치인이 됐으면 난 독재자가 됐을 거고, 내가 만약에 무슨 종교인이 됐다면 나는 뭐 사이비 종교 하나 개창했을 것 같아. 내가 개신교 신자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얄짤 없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려고 했을 것이고, 누구든 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다 죽여버렸을 거고, 내 욕심을 내가 채우고자 했다라면 나는 못할 게 없었을 것 같아. 내 나름 내가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뭐 어떤 세속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나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런 세속적인 어떤 일에 욕심을 두지 않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길,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공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하면 그럼 방송 듣지 말아야지. 안 그래? 지금 발락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뭐야? 계속 발락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개신교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예,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발락이라고 쓴 사람들, 예,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건전한 개신교 신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나의 종교를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거야. 대형 교회들을 장악하고, 대형 교회들을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막 그 순종하라고 만들어 놓은 틀을 망치 부인이 계속 흔들어댄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교회에서 막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망치 부인이 계속 거부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도 변하는 거예요. 예. 자,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망치 부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변했다라는 사람 손. 본인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만드는 분위기대로 왔는데 망치 부인 방송을 듣고 생각이 변한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봐. 예.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 본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망치 부인 이야기를 듣고, 예, 마음이 변하는 거야. 생각이 변하는 거야.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망치 부인 방송을 종교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예. 종교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나의 이야기가 통하거든.
개신교 신자들이 진짜 스스로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이 나의 종교관을 계속 공격하고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요, 내가 되게 놀라운 게 뭐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자,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망치 부인의 종교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다. 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글을 보내시는 분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닌데 망치 부인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때 되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이거 봐, 이런 사람도 많아. 이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죠. 지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권리,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어떤 권력의 틀을 망치 부인이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거든. 쟤네들이 왜 못하게 하냐면, 국정원에서 왜 못하게 하냐, 망치 부인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의 가슴이 열리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닫혔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다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런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교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게 우리 방송의 힘이거든. 예. 이게 우리 방송의 힘이, 종교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깨나가고, 그러면서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나한테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할 때 일부러 막 비웃고. 예.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 그죠? 예. 천주교 신자들도 우리 방송을 많이 듣고 있어요. 나는 이 천주교 신자들하고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좀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개신교보다 역사가 오래된 종교가 천주교다. 솔직히 개신교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200년이 안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천주교를 비웃고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리어 만약에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성당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교회는 너무 많고, 교회 가면 너무 돈만 밝히고, 이 작은 교회들은 돈해. 돈 내놓고 막 헌금하라고 막 강요를 해. 그 가기가 싫잖아. 그럴 땐 차라리 천주교를 가세요. 예, 천주교 성당은 그래도 적어도 한 동네 하나씩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검증된 그 신부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차라리 천주교에 그 미사를 드리는 게 낫다. 근데 우리 동네 미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천주교는 자기 동네 미사가 아니면 안 간다며 냉담하는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옆성당, 가까운 옆성당이라도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 나는 종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이 가는 종교가, 교회 무슨 종교시설이 요한계시록을 드립다 판다, 거기는 100% 가지 마라. 빨리 나와라. 거기는 사기꾼 집단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어떤 사람이 흑산도에 대해서, 흑산도는 일베 소굴이다, 예, 이러면서 막 글을 보냈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흑산도가 악의 소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안의 악의 소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그 성폭행 당한 학교에 선생님이 실종이 됐다. 3일 전에. 그리고 그 신안 이 여선생님이 강간을 당한 그 관사가 6개월에 한 번씩 리모델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게 일베에서 주로 퍼뜨리는 거야. 예. 일베에서 막 악마의 섬이라 그러면서 흑산도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애들 사이에서 너무나 심하게 퍼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나한테 편들어주지 마라. 내가 언제 편들었어? 나는
이번에 그 일을 저지른 그 3마리는 나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냥 종신형 말고 물리적 거세 후, 물리적 거세를 해갖고 이 거시기를 천장에 매달아서 종신토록 매달아 놔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누가 편을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아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이번에 흑산도에서 일이 벌어진 관사, 관사가 뭐라 그래, 뭐 리모델링이 됐다. 6개월에 한 번씩 리모델링이 된 게 여기서 많은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게 흑산 초등학교래. 흑산 초등학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로드뷰로 흑산 초등학교의 관사를 다 살펴봤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리모델링이 됐다는 거야. 너무 그럴싸하잖아. 자,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지도에서요, 흑산 초등학교를 찾아봤어요. 예, 흑산 초등학교. 그랬더니 이렇게 많아. 흑산 초등학교가 한 개가 아니야. 예, 흑산 초등학교가, 예, 이렇게 많아. 이게 흑산 초등학교의 다 분교야. 예, 흑산 초등학교가 여러 개의 분교로 이루어져 있어. 그냥 니들이 본 로드뷰가 여러 개의 관사를 따로 본 거 아니야? 그 다음 가장 웃기는 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의 남자 선생님이 그 피해자 여자 선생님더러 뭘 줘도 마시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실종됐다. 그 3일 만에 당한 거다. 이렇게 막 소문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거 캡처 떠서 고소해야 돼요. 왜? 남자 선생님이 실종당한 섬은 다른 섬이야. 볼래? 신안. 예. 자, 제목이 신안군 남양특집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3일 전 남교사 실종. 제목이, 예,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그런데요, 이게 지금 교사가 실종된 건 장산면이야. 다른 학교야. 예. 한 지역에서 교사가 실종돼. 이 교사가 실종된 거는 다른 학교야. 다른 학교인데 같은 학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쓰고 있는 거야. 이 기사 자체가 마치 한 섬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제목이 이게 환경 TV야? 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3일 전 남교사도 실종. 예. 그러면서 신안군 섬지역 근무하던 여교사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예. 이날 저녁 무슨 이 섬마을 얘기가 나와. 여교사 이야기가. 여기 봐봐. 사흘 앞서 신안의 다른 섬에서 이 남자 교사가 보름이 넘도록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왜 했는지는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예. 환경TV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신문들이, 예, 모든 이제 이 신안군 그 교사, 섬마을 교사들 사건 사고 잇따라 전남 신안 섬 지역 초등학교 교사 실종, 신안 섬 지역 초등학교 실종 미스터리.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전부 다 가령 이제 내가 바꿔서 얘기해 볼까? 초등학교 교사 실종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가 제목을 바꿔봤어. 검색어를 초등학교 교사 실종이라고 바꿨어.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제목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신안, 신안, 신안. 제목에 전부 다 신안이 들어가죠. 그죠? 그냥 이 뉴스 검색 키워드를 초등학교 교사 실종이라고 검색을 했어. 그런데 그 교사 검색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신안이 들어가. 제목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일어난 끔찍한 장애인 폭행 사건 악마 부부 검색해 볼까요? 악마 부부 사건을 보면 어디에도 악마 부부 사건을 보면 지역이 안 나와. 예. 악마 부부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지역인지가 안 나와. 울산지검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신안을 검색해보면, 신안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범죄 기록이 떠요. 그러니까 신안이 악마의 섬이라고 보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안군의 섬이 800 몇십 개야. 그래서 작은 섬들까지 다 합치면 1004개다 해서 1004의 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안에서 벌어진 일은요, 모두 신안으로 나와. 어느 섬인지가 안 나와. 그런데 가령 사패산 살인사건, 의정부 살인사건이라고 안 해. 사패산 살인사건. 웃기지 않아요? 수락산 살인사건, 사패산 살인사건, 관악구 살인사건이나 의정부 살인사건이라고 안 해. 예. 그렇잖아. 가령 제목에, 그럼 우리 사패산으로 한번 검색해볼까? 봐봐. 어디도 의정부란 얘기가 안 나와. 예. 어디도 의정부란 얘기가, 다 사패산 살인사건이야. 예. 전부 다 사패산 살인사건이지 의정부 사패산이라고 안 나와. 그 다음 또 수락산 살인사건. 아니 저기 수락산이 어디 붙어있는지 아냐고. 그죠? 근데 수락산 살인사건 검색해보면 역시 어느 지역인지 안 나와. 서울 뭐 이게 노원구인지, 서울 이 수락산이 노원구하고 경기도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는 어느 지역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예. 어느 지역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야. 나영희 사건, 안산 나영희 사건이라고 안 나와. 그죠? 나영희 사건 검색해봐. 안산 나영희 사건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기사에다가 반드시 신안을 쓰나 했더니 이게 목적이 그거야. 신안이라고 검색하면, 예. 아니 조두순 사건이라고 해봐. 그럼 안산이라고 나와? 조두순은 실명이고 나영이는 가명이야. 근데 나영이 사건을 조두순 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 그게 이제 무슨 뭐 피해자한테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상처를 받는다.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어떡할 건데. 범인 이름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게 신안군에 관계된 모든 거는 다 신안으로 써. 어느 작은 섬에서 800 몇 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부 신안이라고 제목을 반드시 써. 왜? 그래야 신안으로 검색하면 나쁜 얘기가 쭉 뜨니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안 해. 그냥 형제복지원 사건. 근데 인화학교는 광주 인화학교야. 광주 인화학교.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인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안 해. 예. 그리고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어딘지를 안 밝히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나, 가령 뭐 사패산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악마 부부 사건, 지역이 안 나와. 지역이. 그런데 이 호남에 관계된 사건은 전주. 전주 19세 남자아이가 페북스타 납치 감금. 감금 무슨 폭력. 그 다음에 신안은 반드시 제목이 신안에 들어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신안이라고 검색하면 나쁜 일이 제일 먼저 뜨게끔. 예. 그러면 이 호남이 그리고 이렇게 호남에서 일어난 일은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 가령 이게 흑산초등학교면 흑산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사패산 살인사건처럼 흑산도 살인사건이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꼭 신안이라고 써.
그리고 다른 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 신안 사건이라고 써. 최대한 묶어. 최대한 넓게 묶어서 그래서 호남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신안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서 악마의 섬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연관 검색어가 신안에 대해서 다 나쁜 말이 나오는 거야. 그거 일부러 그래요.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 그거 일부러 검색어 돌리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나는 그거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냐면,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종편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띄웠잖아. 그죠? 모든 종편에서 더민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국민의당을 막 띄웠잖아. 안철수하고 국민의당을 얼마나 띄웠어. 그죠? 그 호남 사람들은 그래서 국민의당이 대세인 줄 알고 국민의당을 찍었잖아. 그랬죠? 그래서 이 호남만 국민의당을 찍었잖아.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이 호남을 이번 이 흑산도 사건을 보름 동안 보도하는 거야. 보름 동안 지금 보도하면서 신안군 전체를 완전히 악마의 섬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호남 전체가 지금 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죠? 굉장히 위축된 분위기로 만들어.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 거야. 국민의당 제거 작전. 그래서 안철수하고 그 김수민이라는 비례대표가 뭐 따로 만났다. 그래서 안철수하고 국민의당 죽이기. 왜? 지금 호남은 국민의당을 지지했잖아. 근데 국민의당을 지금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뭘 노리는 거야? 무주공산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호남이 매달릴 곳은 누구밖에 없어? 새누리밖에 없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이 흐름은 이렇게 국정원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자, 분명하게 얘기할게. 팩트를 나열할게. 자, 국정원에서 일베 데려다 교육했어, 안 했어? 국정원 일베 치면 나와. 자,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는요. 국정원 일베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예. 좌익교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더 있다. 일베 댓글 국정원 직원 3명 또 밝혀져. 일베 대선 국정원. 일베하고 국정원으로 치면 검색어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일베와 국정원의 관계가 있고, 특히 국정원에서 일베에서 글 썼어. 팩트잖아. 그죠? 일베와 국정원의 관계 분명한 팩트야.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의 댓글이 전부 털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박근혜 종신 여황제 얘기 나와. 그죠? 그리고 야당 까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팩트. 지금 흑산도 문제를, 그러니까 신안 문제라 그러면서 악마의 섬 신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진원지가 어디야? 일베잖아. 그지? 지금 악마의 섬이라고 몰고 가는 여론 주도한 애들이 어디야? 일베잖아. 결국은 지금 일베가 이 일베와 국정원은 관계가 있다. 근데 지금 일베가 이 신안을 악마의 섬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종편에서는 안철수하고 국민의당 죽이기에 들어가 있다. 이게 팩트야. 그치? 난 지금 팩트만 나열했을 뿐이야. 그쵸?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만 봐도 그래요. 일베에다 댓글을 단 국정원 3명이 또 있어. 그런데 지금 남자 좌익교수 1명만 자른 거야. 예. 지금 이 좌익교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이 3명 이상이 더 있는데, 그리고 이 3명은 심리 전담반이 아닌 애들이야. 얘네 지금 안 잘렸어. 지금 계속 댓글 달고 있겠죠? 그죠? 댓글 달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남자 좌익교수만 잘랐어. 근데 이 남자 좌익교수가 잘린 이유는 내가 볼 때 댓글 때문이 아닌 것 같아. 댓글 때문이면 이 새끼들 다 잘라야지. 그죠? 댓글 때문이면 지금 일베에다가 똑같이 3,000건 댓글 달은 쟤네들도 전라도 사람 홍어 죽여야 된다고 다 쓴 애들이야. 그럼 쟤네들 다 잘려야 되잖아. 안 잘렸어. 잘린 이유가 내가 볼 때 댓글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그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 그 유우성 여동생을 협박을 해가지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시켰는데 그 여자애가 법정에서 우리 오빠 간첩 아니야 해버렸어. 그래서 그 유가료를 협박했던 관리했던 직원이 이 남자 좌익교수야.
그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남자 좌익 교수가 잘린 건 댓글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육아력 관리 못한 책임으로 잘린 것 같아. 그래놓고 지금 댓글 범죄를 이걸로 꼬리 자르고 지금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건이 밝혀진 건 여자 좌익 교수 때문이야. 목도리 둘둘 말고 자기를 감금했다고 주장했던 그 여자 좌익 교수. 그 목도리녀는 걔는 지금 저기에요. 승진했어요. 승진했고 72명이 더 기관을 확대했다니까. 예. 목도리 좌익 교수는 목도리 김하영. 걔가 여자 좌익 교수야. 여자 좌익 교수는 승진하고 기관이 커졌다니까. 근데 남자 좌익 교수만 지금 잘린 거야. 근데 남자 좌익 교수랑 동급 직원 3명은 여전히 국정원 직원이야. 걔네 뭐 하고 있겠어? 신안군 악마의 섬 쓰고 있겠지. 안 그래요? 호남 전라도 사람 죽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던 애들인데 지금 뭐 하겠어? 일베에서 신안 악마의 섬이라고 쓰고 있겠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봐봐요. 그 사건 아나? 친부. 가만히 있어보자. 그 네이버 뉴스에 보면 그 사건이 아까 계속 메인에 떴더니 아니야 잠깐만. 내가 저기로 받았어. 끓는 식용유로 아들 화상 입힌 친부 영장. 지역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들이 자기한테 나가 죽으라 그랬다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아들이 자고 있는 아들한테 식용유를 끓여가지고 얼굴과 온몸에 들이부어갖고 3도의 화상을 입힌 50대 친아버지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제목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범행 장소도 알 수 없어. 다만 뭐를 추측할 수 있냐면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대.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했다. 예. 사건 발생 동네가 어딘지 몰라. 예. 그러니까 수원이 얼마나 넓어. 수원에 시민이 몇 명이야. 수원이 얼마나 넓은데 그냥 수원 중부경찰서는 여기 나오네. 수원 화서동 다세대 주택 자택방에서 이거는 그래도 화서동 다세대 주택이라고 정확히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수원 화서동이라고 치기 전엔 안 나오겠죠? 그죠? 수원 화서동 자택방이 어디에만 나와? 기사에만 나와.